우리는 조선 선비들 거를 좋건 싫건 많이 연구하고 복원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 중에 아주 천재들이 500년간 연구한 거예요. 그 결과물을 우리가 올바로 못 쓴다는 건요, 이 후손된 도리로서도 그렇고, 인류를 위해서도 그 500년의 지혜를 하나도 못 살리고 있어요. 500년은 없었으면 좋았을, 그런 거로 지금 생각하신다면요, 그런 식으로 역사를 그렇게 단절시켜서 이해하시면요, 절대로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도 없고 양심적인 그 나라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리드할 그냥 양심적인 뭐 착한 뭐 얻어맞고도 말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자는 게 아니라, 양심적이라는 건요, 이 지금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해독을 모두 정화시킬 수 있는 근원 처방입니다. 양심이라는 그 정도로 파워풀하게 양심을 다시 얘기하려면 우리가 돌아온 거예요. 100년 헤매서 겨우 돌아온 거예요. 뭐냐면 100년 전에 누구보다 이니에지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얘기를 잘할 수 있는 나라였는데 힘이 없어서 당했어요. 그럼 그 선조들이 품었던 게 뭐였어요? 나라 망할 때 이니에지를 이렇게 우리가 못 닦았다는 것도 있겠지만 제대로 구현을 못했다. 이 이니에지의 정신이 서양의 저 무도한 도둑신보한테 당한다는 게 너무 억울하게 당했어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서양의 지금 서양을요, 좋게 보시면 안 돼요. 제국주의자들이에요. 뭔 말이냐면 남의 나라 잡아먹고 살아온 사람들이라고요. 돈 해가지고 자본을 남들보다 먼저 사람을 팔아다가요. 흑인들을 팔아다가 자본을 축적해가지고 그때 쓴 도구들은 다 동양에서 가져간 겁니다. 화약이니 나침판이 다 동양에서는 절대 그런 용도로 안 썼었거든요. 서양에서 도를 넘게 쓴 거예요. 이거 가져다가 인디언 죽여버리고 이거 써버리고, 동양에서는 그렇게 활용 안 되던 도구들이 서양에 가니까, 그래도 이니에지에 맞게 쓰려고 했던 도구들이 서양에 가니까 이니에지 딱 떼고 보니까 이제 경쟁인 거죠. 국가 간이. 누가 먼저 다른 나라 많이 집어먹냐. 지금 그런 짓 하면 어떻게 되나요? 큰일 나죠. 지금 국제 상식에서도 말이 안 되는 짓을 그때 엄청나게 해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일어설 기회를 안 주고 먼저 우리가 자본을 빨리 축적해서 위에 서는 거, 탑에 서는 거, 그것만으로 경쟁했던 시대가 제국주의 시대인데, 그 제국주의의 제일 피해자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지금 그 제국주의자들을 못 따라가서 안달이고, 이거 반성해야 됩니다. 심각. 그때 우리 조상들이 억울하게 당한 그 한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당할 짓 했으니까 당했지. 나는 제국주의자, 서양 거 따라할래. 지금 그거를 우리 할아버지들이 본다면 지금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국주의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 나라 잡아먹은 거예요. 식민지 만들고 수탈하고. 예,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자본주의를 개발시키다 보니까 식민지가 필요한 거예요. 싸게 원료들 구입하고 또 물건도 강매할 수 있고 이런 데가 필요하니까 이 자본주의 국가들이 전 세계로 식민지 찾아 나선 겁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한국이 아주 봄이죠. 그러니까 한국은요, 우리가 정치 잘못하고 이렇게 학정을 했네, 나라에서 밀란이 있었네, 이거는요, 그런 제국주의자들한테 명분이 안 돼요.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짜 우리를 위했다면요, 우리가 정치 제대로 하게 자문만 해주고 조언만 해줬어야죠. 내정 간섭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다른 나라가요, 힘들다고 우리가 들어가서 점령해가지고 바로 세워주겠다. 그러면서 제국주의적인 그런 야욕을 드러낸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요, 도둑이에요. 그거는. 강도고. 그런 짓을 당했는데요. 왜 당했는지는 전혀 분석을 안 하고 조선 선비들이 무능했으니까 그랬겠지. 주자학 때문일 거야. 성리학. 그게 문제를 일으켰을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고 끝낸다면 큰일 납니다. 예, 지금 서양에서도 과거 자기들 한 얘기가 부끄러우니까 반성하고 있는데, 그쵸? 그러면 우리는 근데 왜 우리가 같이 반성하고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대체, 그러니까 정확한 반성이 돼야 될 부분은 반성이 안 되고, 그쵸? 반성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반성하고 있고, 이러게 되면요, 이런 역사가 또 되풀이되지 말라는 법이 어딨냐. 원인 분석이 하나도 안 됩니다. 예. 그때 우리가 잘못한 거는 얼마 안 되고요. 침략한 나라들이 다 이 도둑인 거죠. 일본, 러시아, 미국, 뭐 다 우리를 둘러싸서 어디가 서로 먼저 먹느냐 가지고 이 먹잇감 갖고 싸운 거예요. 이 먹잇감이 잘못 살아서 이 먹잇감이 됐다 하는 그 반성도 있겠지만, 잡아먹은 사람들이 반성해야죠. 아무리 힘들다고 왜 그걸 잡아먹어요? 우리 그렇게 돼 있질 않잖아요. 기본 권리가. 한 나라가 자주권이 있는데 왜 다른 나라가 그걸 잡아먹어요? 가가지고 온갖 불평등 조약에서 다 뜯어먹고,
이게 현실입니다. 약육강식에. 우리 한 개인도요. 이 뭔가 좀 힘이 잃쳐 사기꾼들이 다 달려들어요. 뜯어먹으려고. 인간의 이런 악질적인 부분이 적나라하게 나라간의 그 모습을 통해 드러난 거고 지금도 전 세계는 그러게 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국이 안 되길 다행이다. 약국에 안 태어나길 다행이다. 강대국에 태어나서 다행이다. 이렇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100년 전에 그 꼴을 당했다는 거. 험하게 뜯겼다는 거. 그런데 그때 선비들이 뭘 주장했냐면요. 나라는 아무리 봐도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선비들이 주장한 게 나라는 망해도 돈은 망하지 않는다. 이니에지만 살아있으면 우리 다시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소리 하신 선비도 많았고요. 그 한 말의 선비들이 한 말이 서양 문명은 이니지가 없고 기계, 물질 문명만 발달됐고 욕망만 부추기는 문명이기 때문에 저 문명은 반드시 100년 못 가서 패망할 거다. 이런 걸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100년 뒤엔 다시 이니지 공부할 날이 올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신 선비들이 있어요. 한 말에 제가 선비 문집을 보다 보면 알려지지 않은 글들인데 거기 다 써 있어요. 서양 문명에 대한 총체적인 비판도 있고.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당했지 정신으로 당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못한 부분도 많지만 선비들이 중국에서 수입해 온 유교다 보니까 중국 문화가 또 묻어온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우리가 서양의 철학을 수입해 오면 서양 문화가 딸려오듯이 기독교를 믿고 싶지만 이게 이스라엘의 문화가 딸려와요. 이게 참 이게 어쩔 수 없는 건데 중국 문화가 많이 묻어오다 보니까 우리식으로 살아오는 삶에 뭔가 또 마이너스 작용을 한 것도 많아요. 그리고 또 그걸 악용해서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못된 양반들도 많았고. 근데 이건 우리 내부 문제죠.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인데 그게 외적에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으로 이렇게 보였겠죠. 그 약점을 우리가 노출한 건 우리 잘못이지만 노출했건 안 했건 길거리에 누가 널브러져 자고 있건 안 자고 있건 지갑에 손대면 안 되죠. 저 사람이 그냥 누워 있었다. 어쩔 수 없었다. 난 지갑을 손댈 수밖에 없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집에 데려다 줘야 맞죠. 힘들면 경찰서에 신고해야 맞죠. 이 되게 상식인데요. 이런 기본적인 얘기가 잘 이렇게 얘기가 안 돼요. 제가 듣기에는 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주 강도 국가들한테 우리는 완전히 털렸는데요. 그때도 우리 정신에는요 이니에지는 그래도 갖고 있었어요. 저것들은 이니에지 없으니까 분명히 저것들은 패망할 거다. 결국 우리 이니에지가 옳다는 걸 언젠가 역사 속에서 증명받을 거다. 그렇게 잘난 척하던 문명이었지만 결국은 정의란 뭘까? 왜 서양이 지금 왜 미국이 무너져 내리나요? 부정부패, 비윤리 때문에. 그걸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점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이 욕망을 자꾸 부추겨서 욕망을 성취해라. 기독교가 또 여기 한 역할을 했습니다. 욕망을 성취해라. 하느님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욕망을 많이 이룬 사람이 하느님이 많이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여기에 선비들이 봤던 게 정확하지 않나요? 쟤네들은 욕망만 부추기고 물질 문명, 아주 기계의 정밀함만 갖고 있지 이니지가 없다. 이게 지금 우리가 다시 이 세계에다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세계인들을 우리가 비난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답을 갖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조선조가 그때 힘이 없어서 망했지만 그 핵심 요결은 갖고 있었다니까. 인류가 욕심을 극복하는 핵심 요결을 500년간 실험한 그 결과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후손이 다시 발굴해서 재해석해서 현대에 맞게 현대의 자본주의 문명이 우리가 이제 소승적으로 우리만 잘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때 우리나라 와서 못 살게 굴던 나라들 아주 망해봐라 하는 심리도 아니고 다 잘 살자는 거죠. 그때 우리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이게 더 귀하다는 거를 더 알았다. 근데 이게 전 세계인들한테 지금 이 시대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양심이 답이다. 양심은 인의지 신으로 생겨먹었다. 우리 서울에는 그게 새겨져 있다. 서울 성곽에는 인의지 신이 새겨져 있다. 여기 와서 보고 배워라. 이 얘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게 대승적으로 우리의 어떤 한을 승화하는 게 아닐까요? 이러면 옛날 이제 선조들도 500년간 공부한 보람이 있고 억울하게 당시엔 당했지만 우리가 정치 잘못했으니까 침략 당해도 돼 이런 마인드가 제국주의 마인드입니다. 좀 약한 놈들은 강대국이 먹어도 돼. 이걸 은연중에 허용하고 계십니다. 조선이 못나서 그래. 당했어.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는 말인데요. 스스로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밖으로 얘기할 땐 객관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도둑들이 다 눈을 부릅뜨고 잘 살고 있는데 그때 강탈해 가가지고 아주 잘 살고 있는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 터전 마련한 나라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우리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하면요. 기회 되시면 한번 더 침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돼. 우리는 몇 번 당해도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네. 이걸 정신에서 허용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년 만에 우리가 지금 서양에서 선진국에 육박하게 따라갔지 않습니까? 이제는 큰 소리 칠 수 있는 조건이 있죠. 우리가 너네 문명도 다 해봤다. 너네도 알지만 우리가 지금 선진국에 육박한다. 경제적으로도 위상이 높아졌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얘기한다. 이니에지 하자. 그때는 우리 얘기가 못 사는 나라가 하는 얘기가 안 들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니에지 하자라고 왜 말을 못하느냐.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 모르잖아요. 100년간 서양 따라잡기 하다가 보니까 잃어버렸어요. 선조들이 나라가 망해도 이 돈은 망하면 안 된다고 품었던 걸 우리는 아유 저 양반들이 저러다 망했지 하고 내용도 안 들어본다는 거지. 뭔 도를 얘기하려고 했는지 그 조선조의 문제점들 허례허식이니 이런 거 그런 거는 비판받아도 맞는데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조선조에 아무리 허례허식을 했다 그래도요. 제가 볼 때 요즘이 더 심해요. 도대체 결혼식을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지금식 누구 좋으라고요? 그 장사하는 분들만 좋은 일 아닌가요? 명분도 없는 허례허식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요즘 더 심해요. 유교는요 논리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결혼은 왜 언제 하나요? 그거 다 이게 경전에 근거를 가지고 해요. 근거도 없고 단순하게 내가 다른 집보다 잘 사는 집이라는 걸 과시하려고 드러내는 이게 진짜 허례허식 아닌가요? 욕심으로 하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조선조가 문제 있어서 그래 이렇게만 얘기하지 마시라는. 욕망에 빠지면 어느 시대나 어느 이념으로도 문제를 일으켜요. 기독교가 마녀사냥하고 이슬람이 또 무슨 명예살인이니 뭐니 성전이니 해가지고 사람 함부로 죽이고 그 종교의 잘못이 아니라 이 영성이 천박한 그 나라에서 그 문화에서는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조선도 영성이 천박할 때도 많이 있었죠. 조선 500년 안에도. 그래서 그런 거는 냉정히 비판하되 우리가 인정할 건 확실히 인정해주고 후손에 남길 건 확실히 그 중에 더 비판적 계승을 해야 돼요. 비판적 계승을 못하면 큰일입니다. 그거는 과거를 산 경험치가 하나도 지금 시대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우리 개인을 놓고 봐도 과거의 그 경험치로 오늘날 우리의 지혜가 있고 그 성숙이 있는 건데 과거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기억상실에 빠져서요. 500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요. 말이 500년 여러분 고려 때는 기억나세요? 고려는 더 몰라요. 신라는요. 모르죠. 그 전 고조선 때는요. 당연히 기억 안 나죠. 제일 기억날 조선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잃어버렸다는 건요. 사실은 과거를 통으로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과거에 대해 늘 자격지심이 있고 부끄러운 거예요. 서양처럼 못했다는 것 때문에. 서양이 한 짓을 냉정히 보면 강도짓을 한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서양이 그 강도짓을 할 때 만든 창의적인 발명품들은 다 중국과 한국에서 나옵니다. 그때 그래서 18세기에 서양에서 선교사들이요. 마르코 폴로니 해가지고 다 들어왔었죠. 중국에 와서 보고 다 입이 딱 벌어졌어요. 왜냐? 자기들이 중세시대 서양은요. 동양보다 훨씬 살기 힘든 나라였습니다. 야만의 시대였어요. 물질명도 떨어지고 오로지 종교에 기대서 사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종교에서 늘 얘기하는 게 신의 질서가 구현된 나라를 상상으로만 했죠. 중국에 와서 보고 입이 쩍 벌어진 게 신의 질서가 구현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서양에서 그 중국에 대한 보고서들은 다 신국이라고 그랬어요. 갔더니 황제 이하 엄정한 체계가 다 있고 관료제. 서양에서는 근대에나 했던 과거 공무원 고시가 이루어져서 객관적으로 중앙집권 국가가 돼 있고 서양과 일본은 상상도 못하던 시대예요. 중앙집권이 돼서 아주 그 우수한 공무원 시험 체계를 통해서 관료가 선발돼 가지고 전국의 선비들이 공무원 시험을 지금같이 고시를 봐가지고 합격한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나가고 있어요. 서양은 주먹구구식이죠. 영주랑 그냥 계약만 하면 그냥 이렇게. 일본도 그랬고요. 연봉 얼마에 녹봉 얼마에 이렇게 그냥 스카웃해서 계약하고 끝나는 건데 여기는 시험을 합격해야만 올라가는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었고 중앙집권에 대해서 탁월한 이미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서양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인 거죠. 그래서 신국이라고 칭찬했어 처음에. 그러다가 서양 철학자들이 극복할 때가 와요. 해겔쯤 오면요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해요. 동양은 정체됐다. 우리가 더 최고다 하면서 동양에서 수입해온 발명품을 가지고 이제
이 세계를 정복할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그때 서양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동양인의 이제 허점들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완벽한 국가로 보였다가 허점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 치고 들어가면 얘네들 땅도 먹을 수 있고 우리가 물건도 팔 수 있고 이제 이 자본주의가 발달됨에 따라 점점 그쪽으로 굴러가다가 이제 침략을 시작한 겁니다. 이런 거는요 서양인이 쓴 책에도 설명이 더 잘 돼 있어요. 서양인들이 다 냉정하게 다 써놨어요. 그거라도 좀 저는 보시고 우리 뭐 동양 입장에서 쓰는 책 말고요 서양인들이 쓴 책에 동양이 얼마나 그때 성리학이 서양 철학 라이프니츠니 이런 사람들한테 영감을 준 게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의 태극이니 린이 기니 이런 이론들이 가가지고 라이프니츠가 감탄해요. 이런 철학이 이미 다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주 뿅 가요. 또 그걸 이제 극복하겠다는 사상이 마테오 리치 같은 사람이 성리학을 연구해가지고 우리 기독교 신학이 더 우세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쓴 게 천주실인데 안에 내용이 성리학의 태극 이론을 우리 천주 이론으로 극복하겠다는 그 정도로 강렬한 이 영향력을 준 겁니다. 성리학이. 근데 우린 지금 모르죠. 뭔지. 그래서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이 역사 얘기를 하는 게요. 뿌리를 이 참나만 하시면 뭐예요? 이 현상계 우리 자아는 이 DNA는요 원인이 있죠. 원인이 어디 있나요? 참나에서 온 게 아니죠. 직접적인 DNA는 이 땅에 살았던 옛날 어른들이 지금 그 육신을 복제해서 쓰시는 거예요. 요즘 뭐 인체를 복제하겠다고 하는데 이미요 자연은 복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DNA를 살려가지고 계속 복제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혼이 계속 깃들여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빌려 쓰고 계시기 때문에 참나에는 국적이 없겠지만 이 몸뚱이에는 국적이 있고 민족이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참나가 이 몸을 입었을 때는요 이 몸 입은데 이 몸을 입게 해준 조상들한테 먼저 은혜를 갚아야 돼요. 그래서 제사도 지내고 우리가 못 본 분이지만 왜 제사 지낼까요?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분 제사를 지내려니까 억울하시죠. 이 몸뚱이 물려주신 거에 대한 보답입니다. 감사. 우리가 이 생에 태어나서 경험할 수 있게 도와줘.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줘. 성숙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 세계를 이원성의 세계라고 싫어하는 분들은요 조상도 돌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나에게 이런 걸 물려주다. 짧은 다리와 뭐 이런 마음에 안 드는 각진 턱 이런 걸 물려주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조상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인과공식이 원인이 좋아야 결과도 좋고 우리가 인과공식에서 그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게 해준 그 원인에 대해서 보답을 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감사해야 하는 마음이 기본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기본 베이스가요. 또 부모님과의 원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이 변형된 어떤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다는 걸 좀 아시라면. 그래도 내가 여기 와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는 중도 크게 보면 이게 육바라밀의 성숙, 영성의 성숙 과정인데 사단의 성숙. 요런 이 몸을 누군가로 인해서 우리가 받았다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제사도 지내는 거고 우리가 못 본 재상이죠.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또 자기 조상이 아닌 분한테 또 제사 지내야 되잖아요. 여성분들. 그래도요. 내 자녀한테 DNA 주신 분이라고 좀 감사하시면 좀 이해안이 되실 거예요. 그분들의 육신을 우리가 빌려 입고 있는 누군가의 육신이 계속 복제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살아가게. 이 물질의 세계는 계속 인과 속에서 굴러가고 있고 영의 세계는 또 이 밖에서 이 시공을 초월한 데서 또 나타나서 이 몸을 입고 또 활동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참나 찾기, 시공을 초월한 참나. 한편으로는 시공 안에서 끝없이 우리 뿌리 찾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원인의 이 결과이기 때문에 원인을 모르시면요. 우리가 왜 이런 결과를 당하는지 모르거든요. 우리나라는 왜 이런 모습을 가질까? 원인이 다 있죠. 조선조에 어떻게 망했기 때문이 큰 원인일 텐데 우리가 지금 원인을 안 봐버리는 거예요. 부정하고 싶은 과거. 예. 그럼 안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 냉정한 이 사단 분석이 되려면요. 현실이 어떻게 원인, 인과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지도 알아야 되고 이 양심에서 근원적으로 양심의 명령, 시공을 초월한 양심의 명령,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지혜로워라, 예절 지켜라, 성실하라. 요 명령을 구현해야 되는데 조건은 딱 이 시간, 이 공간, 이 인과 속에서 이 조건에서 구현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육신이 어떤 원인으로 왔는지,
어떤 문화 속에 살고 있는지, 그 문화는 어떤 인과 속에서 굴러가고 있는지 이걸 아셔야 양심을 효과적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나 찾기, 한편으로는 뿌리 찾기가 딱 맞아야 우리가 이 시대에 뭘 해야 될지가 나옵니다. 그거는 그 시대에 딱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그 시대에 굴러가다 보면 그 인과 그 타이밍에 뭘 해야 될지, 뭘 하는 게 제일 양심이 맞을지가 그러면 나와요. 자동으로. 뭘 할지가 나오는데 현실을 모르면 안 나와요. 현실 조건을 떠나서 진공 상태에서 우리가 양심을 구현하는 게 아니거든요. 철저히 현실의 인과 속에서 구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인과를 봐서 내 역량, 내 상황의 제약 조건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양심을 펼쳐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우리의 과거만이 아니라 지구의 인류들이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도 아셔야 돼요. 자본주의랑 사회주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어쩌다가 이렇게 자본주의가 나오면서 욕망의 해방구를 연 겁니다. 그 전에는 서양도요 그리스도 윤리 때문에 함부로 욕망을 추구하면 안 됐어요. 기독교의 기본 이론이죠. 이자 받지 마라, 이자 노름하지 마라가 중세에는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몰래 하다가 이걸 깨버리는 계기가 오는 거죠. 이 윤리를 날려버리는. 그게 자본주의의 이제 성장과 직결돼 있는데 돈이 최고다라는 사상이 나오면서 깬 거예요. 그 전에 인류는요 한 번도 신분제라는 걸 깨본 적이 없었어요. 농업사회 때는. 근데 산업사회로 오면서 신분제가 깨지거든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돈 들어가면 신분 깨져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 돈 상인들을 억제했죠. 상인들이 득세하면 신분제가 깨지니까. 왜냐하면 신분제가 유지하려면요 돈 너머의 가치를 추구해야 돼요. 귀족이 되려면 돈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귀족이려면요 어떤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회마다 무사돈이 양반이니 이렇게 해서 돈 너머의 가치를 중시하는 문명을 만들어요. 물론 이게 또 부작용을 많이 가져오지만 그런 식으로 살아오다가 돈이 최고다라는 발상이 모든 그 대부분의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질 때 신분제가 날아가면서 깨져요. 근데 한 번 더 이 자본주의는요, 저기 기원 2000년, 3000년 전부터 계속 자본주의는 출몰해요. 동양에서도 서양에서도 계속 나타나는데 눌러요. 그게 출몰하면은 그 귀족주의, 신분주의가 깨지니까 계속 눌러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깨지니까 누르고 또 누르고 이렇게 살아오다가 그게 빵 터진 데가 서양에서 깨진 거예요. 빵 터져버린 거예요. 돈이면 다다가 돼버렸어요. 그럼 귀족은 의미가 없어요. 돈 없는 귀족은 이제 신분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돈이 있냐 없냐로 다 돈이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으로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혁명이 서양에서 일어나가지고 이게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신분제를 다 날려버린다. 자본주의 들어가는 데는 다 신분주의를 날려버려요. 이게 역사상 없던 일이에요. 역사를 공부해보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좋은 점도 봐요. 이게 신분제를 날려서 제대로 된 양심 문화가 설 수 있는 또 하나의 발판이 되기도 했다는 측면. 근데 그 자체는 욕심으로 한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어마어마하죠. 그 자체 안에서는. 지금 인도가 지금 카스트가 있죠. 카스트 깰 건 돈밖에 없습니다. 돈이 계속 들어가가지고요. 수드라가 돈을 많이 벌고 브라만이 돈이 없으면 이제 조금만 흐르면 이게 조금씩 깨질 겁니다. 다. 돈 꾸러 가야 되거든요. 양반 체면에 막 우리도 다 겪었던 일이에요. 양반이 체면에 하다가 머슴 살던 집이 이렇게 장사 성공해가지고 부자 되면 역으로 그 집 들어가서 일해야 될 상황이 펼쳐지는 이런 현실을 우린 겪었잖아요. 지금 그 전통을 지키고 있는 나라들에도 계속 그게 들어갈 겁니다. 자본주의가 가만두지 않죠. 그냥 가서 물건 팔 수 있는데. 물건 팔기 좋으려면요 신분이 없어야 돼요. 돈이 최고가 돼야지 물건을 팔고 사고 좋죠. 일단 깨는 거예요. 가가지고. 자본주의 들어가면 또 성문화가 같이 들어가. 안 좋은 것도 같이 꼭 가가지고 이 욕망을 부추기는 문명들이 다 가서 깨놓습니다. 그게 조선에 우리한테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분제가 완고했던 이 나라가 그걸 받아들이려니 이게 겁나죠, 사실은. 근데 힘은 없고. 그래서 이게 깨지면서 근데 이게 깨지면서라도 성장했어야 되는데 식민지를 바로 당해버렸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 거. 이제 하등 국민이잖아요. 이 신분이 통으로 일본보다 아래가 돼 버렸으니까 가장 이제 치욕적인 일을 당했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 없던 일이에요. 저는 이것도 잘 살려야 된다고 보는 게 위기가 기회인 게요. 신분제가 이왕 날아갔고 돈이 최고가 되면서 신분제를 싹 없앴어요. 없앨 수 없던 신분제인데
그럼 이제 제대로 홍익인간 할 수도 있는, 잘만 살리면 이제 다 평등해졌잖아요. 평등해졌으니까 예전같이 신분이 이러니까 어떻게 해라고 위에서 얘기할 사람이 없어졌죠. 근데 지금은 또 다른 신분이 이제 돈 있는 사람이 말하면 다 들어야 되죠. 여기서 우리가 잘 살리면, 여기서 계속 그대로 가면은 우리가 같이 죽는 거고, 잘 살리면 양심 문화를 통해서 양심 있는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로 다시 가치관을 재정립할 수만 있다면 기존에 또 없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돈을 최고로 치는 가치관은 욕망을 자극하니까 쉽게 먹혔는데, 양심이 최고다라는 가치관을 이제 받아들이시려면 저항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전 세계 경제가 힘든 게요, 기회라고 보는 게요, 이렇게 힘들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그러라고 힘들게 한 건 아니죠. 우리가 잘못 술을, 나만 살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술을 놓다 보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근데 이 힘들어진 상황을 우리가 잘 살려야 되는 게, 이왕 이렇게 된 거, 왜 이렇게 된지 원인을 따져보면 양심 없음이죠. 그래서 양심이 답이라는 걸 아시고 양심에서 구원을 찾는 이런 분들이 늘어나실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불과 몇 년 전에 제가 양심이 답이다라는 책을, 이런 책 내고 싶었지만 안 먹혔을 것 같아요. 인간이요, 힘들지 않으면 양심 안 찾아요. 웬만하면 욕심으로 해결합니다. 진짜 앞뒤가 다 막힐 때 왜 그러지 하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지? 우리 잘 살았잖아.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졌지? 그때사 이제 얘기를 듣습니다. 너 그때 양심 없게 했잖아. 그 원인이 이렇게 쌓여서 이 결과가 나오는 거 눈에 안 보이냐라고 해서, 요게 이제 납득이 되면요, 아, 사람이 이렇게 살면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몸으로 겪어보지 않으면 반성을 안 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지금이라도 반성하면요, 지금이라도 전 살 길이 열릴 거라고 봐요. 지금이라도 좀 반성하자. 그리고 더 넘기지 말자. 이걸 자꾸 뒤로 미루지 말자. 한 해 한 해 넘기기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냐. 그럼 정치도 양심 없는 정부가 들어서고, 기업인들도 양심 없는 분들이, 감방에 잡혀가는 분들이 계속 속출한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양심 없으면요, 그게 넘어가지질 않아요. 문제는 양심이 없으면 누군가가 피해를 봤다는 거기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면 반드시 반동으로 이제 나한테 직접적인 책임을 물리는 때가 옵니다. 이거는 우주의 기본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빨리 받아들이시고, 자기가 문제 있게 살았다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쏘셔야 돼요. 공덕을 많이 쌓아서 육바라밀로 많이 베푸세요. 저 미국이 저기 아메리카 차지할 때 인디언들 뭐 수천만 명을 죽였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거 세울 때 노예를 흑인들을 얼마나 끌어다 썼습니까? 그 인과로 이제 또 흑인이 대통령 될 때가 또 왔죠. 인간은 칼 같아요. 나중에 이제 뭔 일이 날지 모릅니다. 인디언들은 아주 철저히 밟아놔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공부도 제대로 못 배웠고 이래가지고 힘을 못 쓰는데요. 저런 문제가 그냥 넘어가질까요? 인과공식을 안다면요, 넘어가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아시는 거고요. 인과공식을 모르면요, 더 밟으면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중국이 티벳을 계속 밟고 있어요. 가가지고요, 티벳 종자를 없애버리려고요, 중국인들을 티벳에 다 밀어놓고 티벳인들은요, 수술을 시켜버려요. 애를 못 낳게. 지금 그렇게 해요, 중국이. 무서운 나라죠. 움직이면 무서운 나라. 이런 양심 떼고 움직이기 때문에 수술 다 시켜버려요. 그래서 티벳 종자는 자꾸 줄이고 중국 종자가 거기를 차지하게. 이래서 문제인 겁니다. 저게 방치되면 안 되는 게, 티벳 저게 지금 또 그 일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이게 우리 옛날 우리나라 망할 때나 그때나 제국주의 아주 창궐할 때나 있었던 일이 지금 하고 있다고. 중국은 계속 여기 북한 먹으려고 동북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조금만 위기가 오면 바로 치고 들어갈 수 있게 이미 논리를 다 만들어놨어요. 북한과 중국은 원래 한계통이고 홍산 문화에 똑같은 후예다. 그럼 남한도 똑같죠, 사실은. 언제든지 남한까지 다 먹을 수 있게 명분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다. 중국 혹시 붕괴되면 바로 들어와서 선점하겠죠. 근데 다른 나라도 똑같아요. 우리 말고는 다 중국에 또 자원도 많거든요. 저거 어떻게 누가 먹을 거냐 해서 지금 또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100년 전에 비해서요, 지금 많이 나아진 것 같지만 이 불안 요소는 또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참 이 지정학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늘 지금 불안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안 차리면, 요즘 그런 기사가 자꾸 나와요. 한 말이랑 똑같다고.
정치 정신 못 차리고 주변의 외교 이런 거에 아주 서투르고 주변 강국들이 돌아가는 거 주변 강국은 욕심 위주로 아예 살기 때문에요. 철저히 자국에는 이롭게 하는데 한국은요 개인 욕심 위주예요. 나라의 욕심이 아니라. 이게 늘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욕심을 부려도 내 욕심, 내 지방만 챙긴다는 거죠. 나라를 안 챙겨요. 그래서 한국 보수들이 욕먹는 겁니다. 진짜 보수라면요. 자기 사재 털어서라도 나라 위해서 난 진보들이 하는 거 못 보겠다. 보수, 우리나라 지키기 위해서는 보수가 나서야 된다. 우리나라 이렇게 지키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요. 환영받을 보수 아닌가요? 이 보수 개념부터 좀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보수라고도 못 불리잖아요. 수군이 뭐 이렇게 불리는 이유가 자기 것만 챙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요. 나라 전체 이익을 신경 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또 강도짓 하려고 저런다 할지 모르지만 그럼 또 털리는 거잖아요. 불안해요. 이게 지금 제가 그 사학과를 나왔지만 역사책 보면서 이게 해결되지가 않은 문제들인 거예요. 근현대사를 읽으면요. 지금 그게 우리한테 그대로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게 해결이 된 게 아니라 잠시 멈춘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결국 다시 우리 때 손을 써야 된다는 거고 결론이. 그래서 저는 늘 책임감 있게 읽었어요. 내가 뭔가 좀 도움 줄 거 없나? 내가 이런 역사적 이런 행보에 우리나라의 행보에 뭔가 일조할 수 있는 법은 없나? 그리고 또 내가 이제 또 사람들을 설득해서 뭔가 일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 없나? 늘 저는 그렇게 좀 봤어요. 왜냐하면 이걸 그냥 보고 간다는 게 양심에 좀 안 맞았어요. 내가 이제 이 몸뚱이로 여기 태어났는데 뭔가 보답할 거 없나 하면은 또 여기 이 몸뚱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양심의 어떤 진리들을 구현해 보려면 당연히 이제 살만하게 더 행복하게 이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역사성이나 이런 주변의 이 강국들과의 이런 역학 관계를 모르고 도움 줄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살을 되시려면 선비가 되시려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조선 선비들이 너무 다른 나라 정세에 외면했다가 당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니에지를 제대로 못한 거죠. 예, 이니에지 백성 잘 살게 하고 싶고 늘 자명한 걸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외국이 지금 우리나라 먹으려고 지금 저러는지 어쩐지 늘 파악했었어야죠. 이런 거 지금 우리가 또 그 꼴을 당하고 있다면요. 조선 선비들 욕하실 거 없어요. 지금 더하면 더했지요. 지금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모르잖아요. 지금 그 일본 아베 그 총리인가요? 우리나라를 어리석다고 지금 비웃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이랑 북한이랑 해서 싸발싸발 하고 있거든요. 한국은 지금 전혀 손을 못 써요. 그럼 전 미국이나 어디나 이제 다 자국 이익 되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래서 다 그래도 자기 나라 욕심이라도 챙겨서 저는 기특하다고 봐요. 우리는 우리나라 걸 안 챙겨요. 내 걸 챙겨요. 우리가 정치인들 못 믿는 이유가 나라 이익을 위해서 뭘 할 거라고 생각. 사실 내 걸 털더라도 나라에 부강해지게 좀 한 다음에 수긍이라도 하겠는데 딱 자기 것만 챙기고 있단 말이죠. 대통령 할 때 확 털어 나가야 돼. 많이 못 털면 병신이고. 지금 이렇게 위태롭게 살고 계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답이 있다는 겁니다. 양심을 지금 우리가 양심의 힘을 모른단 말이죠. 지금 각 개인이. 조선 선비들은 뭐 믿고 그렇게 이니에지 큰 소리 쳤는지 양심 훈련을 하신 분들이 그래도 요즘보다 많아서 그래도 나라가 망하는 위기에 와서도 정신을 안 잃어버리고 그래도 양심은 인류의 가치로서 지켜져야 한다고 나라는 망해도 이 돈은 망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신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신을 좀 계승해서 좀 이 시대에 맞게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 핵심은 양심이에요. 이게 불가에서 시민이라고 그러죠. 참나자리는. 도장 찍듯이 언제 찍어도 똑같은 도장이거든요. 선비들이 대단한 어떤 활약을 하신 선비들이 있다면 양심 때문이고요. 선비들이라고 해도 못 믿을 짓을 했다면 양심을 어겨서 그런 겁니다. 우리도 지금 양심 지키면요. 선비 이상이 될 수 있거든요. 똑같은 양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양심은 시공을 초월한 자리이기 때문에 닦일 수가 없어요. 편하지도 않아요. 늘 똑같은 말을 해요. 인의예지심. 사랑하라. 나와 남을 둘러보지 마라. 남에게 피해 주지 마라. 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무례하게 굴지 마라.
늘 자명한 진리만 따르고 남에게 피해 주는 건 악이고 모두에게 도움되는 건 선이니까 늘 선악 판단 잘해라. 요 명령이 다 하나입니다. 사실은 묶어놓고 보면. 그걸 지금 그게 선명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우리가 그걸 어기면은 벌을 주고 따르면은 좋은 결과를 내주는데 언제까지 이걸 모른 척하고 살 건지 역사를 봐서라도 알아야 되고 우리 생에서 실험해 볼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관찰해도 분명히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도구가 좀 필요하죠. 양심 분석, 양심 노트를 가지고 분석해 보세요. 이내의지대로 진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진짜로 이 공식대로 돌아가는지. 저는 꼭 이걸 당부드립니다. 이 이내의지 공식대로 여러분 개인 삶부터 국가의 모든 그 운영까지 다 점검해 보세요. 맞나 틀리나. 저는 제가 해봐서 맞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가지고 조선을 보면은 아, 조선이 망할만 하구나. 그 당시 안에서 이미 무너졌구나. 이런 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아이고 조선 성리학이 잘못했어. 그래. 이런 분석하시면 안 돼요. 정치가들이 썩어서 망한 거예요. 그럼 지금 정치가들이 썩었다면 또 망하겠죠. 성리학 안 했으니까 이제 안 망할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저도 사학과 나와서 역사를 공부했는데 역사 공부한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없다면 그 공부는 헛한 거죠. 몇 년도에 뭔 일 나고 이거 잘하면 역사 잘하는. 사학과생들이 제일 곤혹스러워하는 게 집에서 사극 보는 거예요. 저 왕은 누구냐? 모르죠. 사학과 나왔다고 다 외우고 있나요? 저 사람은 누구냐? 잘 모르죠. 그것도 암기하면 더 좋은데 이 사학과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건 역사의 결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흥하고 이렇게 하면 망하더라요. 그러니까 이 진짜 사학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과거 사례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정치가가 이 정도 썼고 경제 부의 불균형이 이 정도 심화되면요. 망해요. 제가 단언하건대 망해요. 역사책엔 다 이러다 망했어요. 제가 본 역사책은 다 이러다 망했어요. 역사책 망할 때 딱 조건인데요. 양극화의 극대화 때 망해요. 어떤 왕조고 신라고 고려고 다 그때 망했어요. 양극화가 극대화될 때. 그러니까 양극화가 극대화되는 걸 방치하면 안 돼요. 나라는 절대. 부자들도 방치하면 안 돼요. 망하니까요. 전체가 죽어버린다고요. 전체가 죽어버리고 나면 이 안에도 죽죠. 망해버리기 때문에 몰라요. 지금 외국으로 튀시면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가 망하기 때문에 절대 이게 도박을 해도 개평을 주면서 해야 된다고요. 판이 깨져버려요. 지금 판이 깨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건 역사에서 제가 역사책을 읽고 공부한 전공한 그 입장에서 다 봐보세요. 고려사, 신라 다 끝날 때 한번 보세요. 이게 같은 왕조 같아요. 똑같은 설명이 있기 때문에. 부의 나라의 한 5%가 전체 부의 한 90% 이상을 먹으면 반드시 망했습니다. 딱 묘사가 그래요. 옛날엔 똑같아요. 나 농업사회다 보니까 묘사가 똑같다니까요. 실제로. 지금은 이제 산업사회니까 다른 식으로 묘사되겠지만 그때는요. 언제 망하느냐. 그 나라의 그 고을의 한 부자가 그 고을의 땅을 거의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이 생산해야 될 농민들이 그 부자 땅을 안 밟고는 못 다니고 생산을 해봤자 이 세금을 내고 나면 더 이상 먹고 살 힘이 없을 때. 한 해 농사를 지어봤자 돌아오는 소득이 별로 없을 때. 이때 이 사람들이 낫을 던져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봤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이제 유랑을 해요. 떠나요. 세금 낼 돈도 없고 이 해봤자 다 주고 나면 양반한테 주고 나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시대를 말하면 이제 지금 이제 낫을 던질 게 아니라 이제 이 각 현장에 계신 분들이 내가 일을 해봤자 아니면 일자리가 없거나 일을 해봤자 내 가족을 지금 교육비니 뭐니 다 올라가지고 그거라도 놔주면은 이게 해결이 될 텐데 애 교육시킬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집을 어떻게 얻어야 할지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극을 향해 가면요. 양극화가 커지면 이때 다 같이 못 살면 괜찮아요. 심리가 그래도 안정이 되는데 이제 집 밖을 탁 열면은 호화주택인데 이제 내 집을 보면 단칸방에서 가족들하고 그럼 자살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이제 점점 커지다 보면 이 사회에 엄청난 불안 요소가 되면서 이제 다들 이제 어떤 시점을 갖게 되냐면 나가서 나라가 한번 뒤집어지는 거 봐야겠다. 왜냐면 잃을 게 없어지거든. 얻을 게 있지 잃을 건 없어요. 그 정도로 이게 한 개인이 이제 스스로 좌절하다가
그 좌절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 연대가 되게 되면요. 이제 한 문명이 망해요. 왕조가 망해요. 문명도 그렇게 망하고 왕조. 지금 망할 거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위기 상황이란 좀 경각심 갖자는 건 양극화를 줄여야 돼요. 있는 분들이 나서서 줄여줘야 돼요. 있는 분들이요 먼저 세금 내시고 기부도 하시고 절대 안 망하게 해야 돼요. 이게 현명한 지도부예요. 그렇죠?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 뭐 전쟁 날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걸 발휘하셔야 돼요. 지금 이대로 가면 망해요. 있어도 나라가 있어도 없는 것 같은 나라가 지금 돼가지고. 이거 그냥 역사에서 제가 읽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양심에 뭔가 이렇게 좀 걸리는 얘기들을 먼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우리 손으로 좀 해결했으면. 이걸 해결할 때 그냥 우리가 욕심으로 우리가 또 똑같이 내 내면에서는 욕심이 늘 양심을 이기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제거하면 또 욕심이죠. 제가 또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이런 말 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저부터 양심이 욕심 이기게 해놓고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제 양심의 소리를 저한테 뭐가 떨어져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신의 내면에서 먼저 욕심이 양심한테 제압을 당하는 이런 어떤 성취감들을 먼저 맛보시면서 사회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이렇게 바란다면 훨씬 파워풀하지 않을까. 수기치인이라는 게 원리가 진짜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나부터 먼저 닦고 남도 사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노력해가면 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